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2022년 9월 전세 풍경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역전세는 확정이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2022년 초에 계속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보면은 전세는 금리의 함수이고 그래서 금리가 2020년 상반기보다도 더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갈수록 전세가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서 향후에 갱신 신규 계약 가격이 붙어 가다가 8월 이후에는 역전세가 거의 확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역전세 대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경 프리미엄 전세가 가장 빠진 지역은 어디? 대구, 세종, 인천이 위험하다. 자, 요런 기사가 있는데 올해 아파트 전세가 하락 상위 5개 지역 해서 대구, 중구, 달서구, 세종, 인천 연수구와 서구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실거래가 위주로 한번 봤을 때는 자, 서울의 여러 지역들이 지금 20%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실거래 가격을 보면은 자, 그 정도로 지금 전세가 좀 심각한데 그래도 또 호가를 보면은 그렇게 많이 안 빠진 데도 있는데 거래가 안 됩니다. 거래가 전혀 안 되고 그 전세, 월세 가격 중에서 저렴한 것만 사탕 빼먹듯이 자, 고로한 저렴한 전월세만 지금 계약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은 서울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향후 3년간 계속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울에 전세가 자체는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 위축 효과가 있고 대체 지역인 경기 인천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충분해서 전세 수요가 분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내용을 보면은 한마디로 서울은 공급 부족이긴 하지만 전세가 내리고 있다. 자,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공급 부족은 전월세 시장이 정한다. 자, 보시면은 그 매매는 실거주 플러스 투자 수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수요가 어떤지 알 수가 없는데 전월세는 다르죠. 전월세는 자, 보시면은 전월세 플러스 자가 거주 요게 합한 것이 총 수요인데 실제 거주하는 수요 그런데 자가 거주는 거의 상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정된 상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월세 수요가 총 수요와 같은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월세 하락한다는 것은 수요가 하락한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수요를 빼놓고 공급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마을에 1000명이 살다가 500명이 살게 되었는데 공급을 한 채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공급 부족은 아니죠. 1000명이 살다가 500명이 살게 되면은 한 가구가 5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100채가 남아 도는 거죠. 100채가. 그래서 공급을 한 채도 안 하지만 신축을 한 채도 하지 않지만 그래도 공급이 엄청나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그 적정 공급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을 보면은 보통 산식이 인구수에다가 0.005 그러니까 0.5%를 곱해서 그것을 적정 공급량이라고 계산을 하는데 그 공식이 맞다면 유럽 등 주택을
100년 이렇게 쓰는 그러한 지역들은 매년 2배씩 집값이 올라야 아마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자, 그것은 이 적정 공급량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것을 가지고 인구수에다가 0.005를 곱해가지고 요게 매년 공급되지 않으면 공급 부족이다. 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전세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공급이 충분하다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은 경기도 내를 살펴보면 과천시,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수원시 등이 향후 3년 중 2년 이상 입주 물량이 수요 대비 과잉 공급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3번 전월세 폭락 지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리 0%로 가던 시절의 전월세 계약, 그러니까 금리가 0%로 가던 시절이라서 임대차 그 3법까지 플러스 되어서 전세가 지붕을 뚫어버렸죠. 지붕을 뚫어버렸고 금리가 정상화되고 있는 지금 현재 전월세 계약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어떤 계약이죠. 자, 그래서 전월세 계약이 내려가는 것인데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공급 과잉 지역, 지금 보면은 언론에서 이야기하기를 공급 부족 지역도 전월세 하락 중이다. 자, 그러면 공급 과잉 지역은 당연히 엄청나게 내려가겠죠. 자, 그래서 기사에서 나오는 공급 과잉 지역, 전월세 폭락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른 풍경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사, 세입자 급구, 전세시장 위기, 1억 낮춰도 거래 실종. 밑에 보시면 강남도 1에서 2억 이상 낮춰야 계약이 될까 말까다. 자, 요런 기사인데, 자, 요게 지금 현재 풍경을 어느 정도 제일 정확하게 반영하는 어떤 그런 기사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 추이 보시면 지금 2달 사이에 거의 그 6,000건 이상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전세 물량이. 자, 그래서 자치구별로 보면은 종로구가 한 달 새 23.7%가 늘었고 마포구 20.8%, 구로구 19.4%, 광진구 17.7%, 관악구 16.8%, 강서구 14.8%, 성북구 13.5% 등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집값이 고점을 찍었다는 생각에 급매물로 내놨던 물량을 자, 거래가 안 되니까 그냥 다시 임대를 줘야 되겠다. 자, 그렇게 전환한 물량들까지 해서 전세 매물로 유입되고 있다. 요렇게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반면 수요는 자취를 감췄다. 자,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뭐 현재 상황이죠. 자, 그래서 4번 전월세 수요 실종. 30평 아파트 살던 사람이 24평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임대차 3법 플러스 전세 가격 폭등으로 이게 그 금리가 앞으로 0% 가까이 간다. 그러한 전망이 있을 때의 일이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전세 가격이 팍 뛰어버렸고, 그러니까 30평 아파트 살던 사람이 24평으로 이사를 가고 24평 아파트 살던 사람이 빌라로 이사를 가고, 그리고 빌라에 살던 사람은 경기도로 이사를 가고, 자, 그래서 서울에서 1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작년에 경기도로 빠져나갔죠. 서울 인구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실제로 건축 행위 전혀 하지 않아도 일부 멸실주택 있다고 하더라도, 자, 그렇더라도 상대적으로 공급 폭탄 효과인 거죠. 인구가 줄었으니까 누군가가 살던 집이 빈집이 된다는 것이니까 그 자체가 공급 폭탄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빈집들이 전월세 가격이 더 감당이 안 된다 싶으면 그런 지역으로
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멀쩡하게 그 살기 좋은 집이지만 가격이 너무 높은 집들은 비게 된다는 이야기죠. 공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어떤 그 누적된 것이 아닌가. 자, 그러니까 그런 그 공실이 발생을 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급매로 나오는 전월세 물량이 있는데 그런 것만 겨우 거래가 된다는 이야기죠. 인구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풍경, 주간 한국, 전세금 달라, vs 임차권 등기 풀어. 자, 역전세 시대 집주인, 세입자 극한 대립. 이러한 상황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임차권 등기죠. 임차권 등기. 자, 보시면은 임차권 등기는 세입자가 자녀 진학, 그 직장 주소지 변화 등 이유로 거주지 이전이 시급한데 전세금은 아직 받지 못했을 때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사를 가는 게 정상이겠으나 집이 안 나가니까 그리고 이사는 가야 되니까 요때 활용을 한다. 요런 이야기죠. 세입자는 자신이 못 받은 전세금과 관련해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대항력이 있는데 이를 위해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면 이사를 했더라도 집주인 채무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이겠지요. 자, 좀 보면 5번 임차권 등기 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대항력의 조건은 계약 전입 점유입니다. 자, 그런데 기사에 나와 있듯이 만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할 상황에서는 점유가 상실되죠. 점유가 상실됩니다. 그러면 대항력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줄 때에도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서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 임차권 등기는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주니까 임차권 등기를 한 다음에 경매 신청한다는 이야기죠. 자, 요때는 두 가지 대처 방안이 있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줘서 임차권 등기를 한 다음에 그 집에 그대로 거주하다가 경매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이사를 가고 나서 경매 신청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사를 나가고 나서 경매 신청을 하면은 그 공실 기간에 대한 어떤 그 이자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주면 임차권 등기를 하면은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전세금 반환소송센터의 2022년 전세금 통계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소송 310건 중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201건으로 셋 중 하나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 역시 역전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임차권 등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총 1059건 들어와 작년 동기 811건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지금 임차권 등기 신청이 30%나 증가했다. 이 이야기는 몇 개월 지나서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경매도 30% 정도 증가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자, 계속 보면은 먼저 임차권 등기를 풀어주면 전세금 주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집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다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집주인이 최근에 원상복구 비용을 묻지 않을 테니 임차권 등기를 해제해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집주인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자, 요렇게 지금 그 사례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집주인이 사실 돈을 줬으면 임차권 등기 안 했을 건데 집주인이 돈 안 주다가 임차권 등기 하니까
등기 풀면 전세금 주겠다. 자, 요렇게 하는 경우. 그리고 꼬투리를 잡아서 집주인이 좀 망거트리지 않았냐, 집을 좀 훼손했으니까 자, 그것에 대한 비용 청구를 하지 않을 테니 임차권 등기 당신 비용으로 그냥 해제해라, 요렇게 요구하는 사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6번 보겠습니다. 6번, 이상한 임차인과 임대인, 속된 말로 쌍양아치죠. 쌍양아치. 자, 양방이 다 양아치라는 겁니다. 임차인 양아치, 임대인 양아치. 자, 그 경우를 보면은 1번 임차인 양아치. 자, 월세 안 내고 버티기. 그래서 명도소송 하는 것이죠. 명도소송 하면 네가 더 골치 아프다. 요렇게 버티는 사람. 여기서 너는 임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임대인 위에 있는 임차인이죠. 소송할 테면 해봐라. 갑갑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자, 법이 정말 허술합니다. 요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임대인 양아치도 있죠. 기사에 나와 있는 전세 시세가 5억인데 지금 5억으로 내놓으면 겨우 들어와서 살 사람이 있는데 호가는 그 이상을 부르고 7억 부르고 8억 부르고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집을 내놨다. 그런데 집이 안 나간다. 이러면서 새 나가면 그때 돈 줄게. 요러한 임대인. 이것도 양아치죠. 이것도 양아치입니다. 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에 두 가지 경우 모두 돈 주지 않으면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자, 처음부터 돈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인데 월세 내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전세 보증금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지금 명도소송도 하고 명도소송을 위한 내용증명도 보내고 그리고 임차권 등기도 설정하고, 자,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브레이크 밟지 마시고 자, 엑셀 쭉 밟으셔야 일이 해결이 됩니다.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 거다. 임대인이 이렇게 협박을 하면은 그래, 그러면 소를 제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임차권 등기 꼭 해지하지 마시고 경매를 신청해야죠. 경매를 신청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로 그냥 법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자, 복구하고 임차권 등기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차권 등기 별건이고 원상복구 요것은 또 다른 건입니다. 그래서 서로 소를 제기하면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은 100% 이기게 되어 있고 원상복구라고 하는 것은 거의 100% 패소할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오한마 들고 집을 부수는 광경을 비디오 촬영하지 않는 이상 거의 이것은 패소할 리가 없습니다. 몇 대 몇 요 정도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웬만한 어떤 사유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차피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요것은 거의 대부분 어거지입니다. 원상복구 비용 청구 거의 대부분 어거지니까 그냥 소로 맞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풍경. 역전세 난 공포에도 거꾸로 가는 과천 전셋값. 지금 보시면은 최근 2개월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추이를 보면은 과천만 플러스입니다. 과천만 지금 보면은 7월 4일 이후에 플러스인데, 자, 기사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과천 주공 4단지 9월 2주. 그래서 이 과천 주공 4단지는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인데 대부분 이사할 자리를 다 잡아놨는데 1000가구가 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 아직 이사 계획을 세우지 못한 이주민이 일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급하니까 지금 전월세를 팍팍 올리고 있다. 자, 요런 해석입니다.
그리고 과천주공 4단지가 이주를 마치면 800가구 규모의 과천주공 5단지 이주가 또 시작된다. 자, 그래서 전월세 가격이 들썩들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 진행을 하면은 전월세 폭등을 하겠죠. 자,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또 준공하고 나면은 또 가격이 안정화되어 버리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특이한 현상은 현상입니다. 지금 다 전월세가 팍팍 내려가는데 과천만 지금 오른다. 자, 굉장히 특이하죠. 과천 한번 보겠습니다. 과천은 인구가 적습니다. 인구가 굉장히 적어서 이 영향이 크죠. 종합청사가 세종으로 이사할 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쫙 인구가 줄어들었죠. 자, 그러다가 2019년부터 그 로또 청약 그 소문이 들면서 전입한 사람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옛날 인구 수준 이상을 지금 회복하고도 남았다. 자, 그런 상황인데 로또 청약 아직도 좀 있죠. 자, 그런 영향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인구가 많고, 자, 그리고 지역이 좁아서 또 이사 갈 데는 없고, 자, 그래서 과천은 좀 이상한 그 흐름을 보이는데, 자, 7번 과천 같은 곳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자, 인구가 작습니다. 숫자 왜곡이 심할 수 있죠. 그리고 입주까지 끝나면 그때부터는 가격이 가치로 수렴해 갈 것인데 아마 하향 추세로 갈 겁니다. 아주 급격하게 하향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올라가면 쉽게 내려가는 것이고, 자, 과천 좋다 하지만 지금 서울 전역이 교통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서울에 안 좋아지는 곳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과천 옛날에야 강남 가보면은 우아 소리 나왔고 과천 가보면 우아 소리 나왔는데, 자, 지금은 신림 같은 곳도 신림선 개통되면서 교통도 좋아지고 예전하고는 판이 다릅니다. 가보면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예전은 마치 지방의 소도시 시골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신림 쪽으로 가면 요즘은 서울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과천 이런 곳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누군가는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요런 그래프가 생겼겠죠. 자,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지역이다. 요 말씀까지 드리면서 2022년 9월의 그 전세 풍경, 금리 앞에 장사 없는 지금 2022년 9월의 전세 풍경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